자, 우리 이게 좀 글씨가 좀 이래가지고 몽골이란 나라가 자, 중국을 지배하면서 큰 이제 대제국 건설했는데 이 나라 이름 뭐였죠? 쿠빌라이가 세웠던 나라가 원나라였죠, 원나라. 그죠? 이 원나라가 다른 지역들은 다 정복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고려는 정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고려 정복을 못 했어요?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죠. 뭐, 그, 고려가 몽골 처음 쳐들었을 때 한 번 붙어보고 두 번째 침략 때는 어떻게 하죠? 강화도로 숨어 들어가죠. 예, 그리고 30년 동안 버티잖아요. 자, 근데 버티다가 고려 왕들이 그 무신집권자들에게 휘둘리는 게 싫어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몽골이랑 점점 가까워지죠. 그 당시 그 고려 왕이었던 고종이 훗날 원종이 되는 태자를 몽골로 보내잖아요. 이때 그 원종이 그 몽골 안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쿠빌라이 쪽을 선택을 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고려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죠. 쿠빌라이가 내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고려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 고려는 이제 그 일찍 항복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가 이제 대우를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훗날 그 쿠빌라이가 이제 그 자기 경쟁자였던 막내를 물리치고 이제 몽골을 통일한 다음에 중국의 남송이란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대제국 원을 건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나라의 초대 황제, 1대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나라 세조예요, 세조. 원세조 쿠빌라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태종, 뭐 세종 뭐 이렇게 부르죠, 묘호로. 그죠? 그 쿠빌라이의 묘호가 세조였어요, 세조. 예. 그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고려만 특별 대우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고려에게 약속했던 얘기들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호구조사를 고려의 자율에 맡길 것. 호구조사가 뭐죠? 호구조사? 이게 센서스의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네. 그러니까 호가 집 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구조사를 하게 되면 뭐 하기 좋아요? 사람이 파악이 되는 거죠. 집이랑. 그럼 뭐 거둘 때 좋아요? 그래, 세금 거두는 거. 세금 거두는 거를 원래는 그러니까 이 원나라가 다른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의 호구를 다 조사해서 원나라에게 알려주게끔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나라가 그 정보를 알게 되면은 그 정복 지역에서 세금을 원나라가 마음대로 걷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고려의 자율에 맡긴다는 거는 굉장한 특권을 베푼 거죠. 고려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다루가치를 폐지할 것. 다루가치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자, 치라는 말이 몽골어라 그랬죠. 이렇게 저렇게 정복 지역의 나라에 가가지고 감시하고 간섭하는 관리들이 몽골 관리 다루가치예요. 근데 고려에는 다루가치를 보낸대요, 안 보낸대요? 안 보낸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아주 안 보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고려 주둔 몽골군도 어떻게 한대요? 철수한대요. 이 홍차구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을 부원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원배.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 있었죠? 원간섭기 때 친원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의 머리 조아리고 몽골의 사바사바하는 아부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몽골로 데려간다. 원나라로 데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원나라가 고려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줬다. 그래도 아까 우리 지도 봤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죠? 이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고려는 원나라 조정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었고, 원나라가 기본적으로 시키는 것들은 다 해야 됐어요. 자,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이나 좀 부당한 대우들이 물론 있었는데,
자, 요번 시험에서 이 고려 왕실 계보거든요? 이거 고려 왕실 계보, 요거 태해, 정광, 경성목 해가지고 요거 시험에 낼게요. 다 쓰는 거. 우리 저 조선은 알죠, 다. 태정, 태세, 분단세 알죠? 예. 고-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서는 요거를 낼 거니까 시험 전에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다 외우세요. 예. 별로 어렵지 않아. 34개밖에 안 돼요. 어? 총 20문제인데 15문제 객관식, 주관식 5문제 낼 거예요. 근데 주관식으로 낼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튼 여기 쭉 이렇게 왕이 있다가 우리 고종이라는 왕 강화천도 때 왕이죠. 자, 고종이 이제 강화도에서 자기 태자였던 그 훗날 원종이 되는 태자를 몽골에 보냈다고 기억나죠? 자, 원종을 끝으로 이렇게 묘가 안 쓰이고 이제 뭐가 쓰이게 돼요? 충자 붙은 왕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그죠? 이거 어디에다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원나라에다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열선숙회 묵정해가지고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이제 충자 붙은 왕을 왕호를 쓰게 되죠. 이거 되게 굴욕적인 거죠. 자, 그리고 고려 왕은 자, 이 충렬왕 때부터 고려 여인과 결혼할 수는 있긴 하지만 몽골 여인, 몽골 그 쿠빌라이의 딸이라든지 쿠빌라이 자식들, 자손들이랑 결혼을 해야 됐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뭐가 됐다? 다음 왕이 됐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려왕. 자, 여기 충렬왕 있죠? 이 충렬왕은 그 쿠빌라이의 딸이었던 공주, 제국 대장공주랑 결혼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낳은 이제 아들이 충선왕이었고, 충선왕은 이제 개국대장공주라는 또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세조, 성종, 인종, 이거는 몽골 황제들의 묘호예요. 원나라 황제들의. 우리 조선 황제들의 묘호가 아니에요. 조선 왕들의 묘호가 아니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고려 왕은 원간섭기 때 누구랑 결혼해야 됐다고요? 몽골 공주랑 결혼을 해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몽골과 고려인의 혼혈들이 고려의 왕이 됐다. 자, 이런 시기가 원간섭기. 무슨 시기라고요? 원간섭기. 자, 그리고 요 시대, 이거 몽골 애들 헤어스타일이거든요? 자, 이 몽골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여기 위에를 이렇게 채발 깎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몽골식 스타일로 머리 깎는 거를 변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변발. 자, 여기 특히 정수리 부분을 다 이렇게 깎거든요? 예. 이거 왜 깎을까요, 이렇게? 투구를 쓰니까. 앞머리는 이제 좀 뭐랄까, 멋도 있고요. 그런, 얘네들 전통이에요. 자, 이 원간섭기 때 원나라에서 그 제국대장공주랑 그래서 쿠빌라이 딸이랑 결혼하고 이제 원종 죽으면서 고려 왕 되려고 고려로 귀국한 충렬왕이 고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고려 왕이 뭐 했다고요? 왕이 변발을 나서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한테도 다 변발을 하라 그랬어요. 자, 백성들은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 중에서도 고려 왕실에 눈에 띄거나 아니면은 관리로서 출세하려면은 자기가 앞다퉈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변발을 했어요. 누가 하니까? 왕이 하니까 그 신하들이 그걸 거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유행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강요이기도 하면서, 근데 완전히 또 강제한 건 아니에요.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하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왕이 하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자, 요렇게 몽골 스타일이 유행한 걸 가리켜서 몽골풍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몽골풍.
자, 몽골풍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변발한 다음에, 이게 몽골 황제거든요? 원나라 황제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 변발하고 나서 이 쓴 모자를 발립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발립. 네. 남자는 이렇게 모자를 써요. 여자는, 네. 복카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복카크. 자, 이렇게 장식이 있고, 이건 이제 또 아이들이 쓰는 말가이라고 해요. 여자들은 변발하지 않죠. 자, 이건 어디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죠? 여기 머리 뒤에. 쪽두리네, 쪽두리. 뭐라고요? 쪽두리. 그, 족두리, 너희 여자들 한복 입어본 사람들 있죠? 한복 입은 머리 위에 이렇게 장식하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족두리가 방금 봤던 그 몽골 여인들이 했던 그 복타크에서 이게 유래된 거예요. 네. 우리 한복이 완전 전통 코스튬 같지만 상당 부분은 또 몽골 영향을 받기도 한 거예요. 머리 장식. 자, 그리고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에 저고리랑 바지가 딱 구분됐었죠. 이렇게 투피스를 입었는데 몽골 애들은 이렇게 위아래가 연결된 옷을 입었어요. 자, 요거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밀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옷을 철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철릭. 예. 이 조선시대 무관들 있죠? 칼 쓰는 무관들. 무관들 보면은 요런 옷에다가 이게 벨트 같은 거, 이렇게 끈 같은 거 두르고 다니는 거 혹시 본 적 기억이 나나? 예. 아무튼 요런 옷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철릭. 이게 몽골 옷 스타일이에요. 자,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 길러가지고 잡아먹거나 사냥하거나 하죠. 얘네들은 일단 농경민족이 아니라 고기 이제 먹는 게 더 익숙한 애들인데, 예. 이 고기로 국물 내가지고 먹는 설렁탕도 몽골 음식에서 유래했다. 자, 그리고 보통 그 발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섞이는 거죠. 곡물을 발효시켜가지고 이제 술을 이렇게 만드는 여기 발열시켜서 소주골이라는 것을 걸러내서 만든 술이 뭐다? 소주다, 소주. 자, 소주 마셔본 적 있어요? 냄새를 맡았어. 저 어떤 적 있어요? 약간 되게 시끄러운 거. 맞아. 소주 맛있겠다. 자,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 고기만 먹었는데 얘네들은 그 유목민족들은 일찍이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고기 한번 이제 그 짐승 한번 도살하면 그 안에 내장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라고요? 순대예요, 순대. 이것도 뭐죠? 자, 이거는 인동초라는 꽃인데 사실 이 꽃보다도 이 꽃은 우리나라도 피는 거고 그 인동초처럼 이게 지금 하얗죠? 자, 밀가루 반죽에다가 여기다 고기 다진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음식. 이게 몽골로부터 들어와요. 만, 만두. 만두, 그렇죠. 예. 이 만두예요. 만두가, 예, 몽골 통해가지고 좀 들어오는데, 자, 봐봐. 이 만두를 당시에 쌍화라고 불렀어요. 쌍화. 쌍화가 이 인동초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만두가 이렇게 인동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만두를 쌍화라고 불렀고 그 만두, 쌍화를 파는 가게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쌍화점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너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고려가요라고 해가지고 고려인들이 남긴 시랑 이런 걸 배울 거거든요. 그 고려가요에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가 있어요. 무슨 가게라고? 만두 가게라고. 알겠죠? 네. 모르겠어. 자, 원나라 사람들이 고려에 영향을 준 것 못지않게 고려 사람들도 몽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 고려하면 도자기예요.
자, 조선이 백자라면 고려는 무슨 자? 청자예요. 푸른 빛깔 나는. 자, 고려 청자가 또 몽골에 가가지고 크게 유행을 하게 된다. 자,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그죠? 이거 오칠한 장에다가 조개 껍데기라든지 소라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전통 공예죠. 나전칠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따라 읽어봐. 나전칠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나는 소라 할 때 나자예요. 나전칠기. 이런 것들이 또 몽골에 가서 유행하게 됩니다. 자, 요 꽃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이건 작약이란 꽃이거든요. 예. 이 꽃과 관련된 인물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충자부투장 누구였죠? 충렬왕이었죠. 예, 이 충렬왕은 이제 그 원종의 아들이죠. 예. 우리 몽골이 고려를 거의 이제 굴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원정 가려고 했죠? 일본 원정 가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원종이랑 그 고려 임금이 일본 원정, 원나라가 일본 원정 가는 거 막 준비를 해주다가 죽어요. 수명이 다 돼서. 자, 죽으면서 원나라에 가가지고 그 몽골 공주,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랑 결혼했던 그 충렬왕이 원나라 공주, 제국대장 공주랑 같이 고려로 귀국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 왕이 되는데 그 제국대장 공주가 당시 그 결혼했을 때 나이가 16살이었어요. 중3이었죠, 중3. 충렬왕은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찍어. 그 아, 60살. 이거 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왕상. 선생님이랑 동갑이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럼 39, 맞아요. 중이야. 자, 그래서, 암튼, 39살의 충렬왕이 16살에 몽골 공주랑 결혼을 해서, 그쵸,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충렬왕은 결혼을 했었어요, 태자 시절에. 예. 태자 시절 이미 16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미 장성한 자식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나라 간섭이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간섭이 맞죠. 간섭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고려 여자랑 사이에서 낳은 아들, 강양군 왕자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왕자였어요, 왕자. 그 왕자를 다음 왕으로 삼을 수는 없죠. 원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몽골 피가 섞인 몽골 황족의 딸이랑 결혼해서 그 후계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튼 39살의 충렬왕이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16살짜리 몽골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귀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16살짜리 여자가 제국 대장 공주예요. 무슨 공주? 제국 대장 공주. 자, 중3이면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3년 남았나? 네, 얼마 안 남아. 금방 가요? 그럼 5초만 가야지. 선생님 봐봐. 자, 이 제국 대장 공주가 성격이 진짜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 성격이 좀 많이 셌는데, 자, 어, 이 제국대장 공주가 처음에 그 고려로 돌아왔을 때, 여기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음. 자, 고려로 귀국을 했을 때, 충렬왕이 원래 부인이 있었다 그랬죠. 이 정화공주라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이 정화공주는 왜 정화공주라고 불리냐면, 정화궁이라는 궁에 살았기 때문에 정화공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이 정화공주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왕이 귀국을 했으니까 그 귀국을 축하하는 축하 파티가 열렸겠죠. 그 축하 파티 자리에서 정화 공주가 제국대장 공주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술을 따라요. 자, 그런데 당시 충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지예요. 그거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자기 첫 번째 부인이 무릎 꿇고 자기 어린 두 번째 부인한테 술 따르는 거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럼 술 따른 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국대장공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래다가 뽑고 왔대요. 아니, 뭔 개 째려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눈을 하얗게 뒤집어 까고 날 쳐다봐? 어리죠? 어린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쿠빌, 아버지가 쿠빌라이죠? 촉수가 없어. 아니, 전 부인이 나한테 무릎 꿇고 술 따르는 게 기분 나빠? 싫? 왜 째려봐?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뒤끝을 부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별로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제국대장공주가 성과를 한번 부리면은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여러 절들을 지어가지고 막 부처를 기념하고 했는데 개경에 있었던 유명한 절 중에서 흥왕사란 절이 있었어요. 무슨 절? 흥왕사. 자, 한 번은 제국대장공주랑 충렬왕이 흥왕사를 방문했어요. 근데 흥왕사 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제 금박을 입힌 굉장히 귀한 거겠죠? 사람 키만한 그 왼쪽에 그 미니 탑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탑은 큰데 한 사람 키만한 정도로 금을 입혀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장식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집에 가서는데. 맞아요. 예? 아, 그거 그 절에서 기념품으로 보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보고 마음에 든다고 이 제국대장군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이거 가져갈래. 그리고 이거를 궁으로 가져와요. 절에서 난리가 났죠. 흥왕사의 신기, 그러니까 신령한 보물이라고 여겨지던 건데 그거를 몽골 공주가 마음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충렬왕이 막 이제 막 이렇게 붙들고 매달려요.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매달려서 결국은 제국대장 공주가 그럼 갖다 놔. 자, 이렇게 해서 네, 갖다 놓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가 쳐다보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를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게 제국대장군. 한 번은 또 그 개경 주변에 또 한 절을 가는데 어 이번에는 그 충렬왕이랑 또 그 이제 같이 가는 충렬왕이 먼저 왕이니까 가고 그거를 제국대장공주가 따라갔어요. 자, 따라가는데 자기 뒤를 따르는 하인들이나 시종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근데 절에 먼저 도착해 있던 자기 남편 충렬왕한테 가서 제국대장공주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어? 보디가드가 왜 이렇게 없어? 대접이 이래서 되겠어? 자, 그러면서 충렬왕한테 막 꼬장을 부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제를. 다시 원래 그 절이 아니라 자기 있던 궁으로 돌아가 버려. 삐진 거죠. 충렬왕 입장에서는 그 공주를 다시 어떻게든 또 불러오려고 또 데리고 왔어요.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충렬왕이 또 그 부인을 안 기다리고 먼저 절로 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충렬왕이 자기 안 기다리고 먼저 절로 들어갔다고 충렬왕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들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로 왕을 탁탁탁 때렸다 그래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요 시대 때 고려의 모습이었어요. 갔다 와. 왕이 길을 펼 수가 없죠. 이게 아니라. 예. 자기 부인 눈치. 근데 사실은 부인 눈치가 아니라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쵸? 몽골 원나라 눈치를 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이 원관석기 상황이에요. 자, 왕은 진짜 살기 싫겠다. 자, 16살짜리 제국대장 공주가 그러다가 한 20살쯤 되면서부터 슬슬 좀 달라져요. 좀 철이 들기 시작을 해요.
자, 남편 충렬왕이 봐봐. 이렇게 몽골 간섭받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정치적으로 야망이나 욕심을 가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뭘 하려 그러면은 다 몽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충렬왕이 주로 관심 있었던 게 뭘까요? 아, 오늘 게이트볼. 몰래 여자 만나는 아니면은 술. 사냥 나가는 술 먹고 사냥 나가는. 술 먹고 그거 아니야? 자, 사냥 나가가지고 한 번 나갔다 하면은 막 한 달, 두 달씩 궁으로 안 들어와요. 사냥을 아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막. 전국을 들어서. 근데 사냥을 너무 다니니까 제국대장공주가 이제 사냥 좀 그만하라고. 왕이 궁궐에서 딱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자꾸 저 나라 밖에 유람을 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왕을 이제 일종의 좀 꾸짖어요. 자, 그런 식으로 20살 넘어서부터는 제법 좀 의젓한 모습을 보여요. 너네 아빠가 막 자, 그러다가 제국대장공주가 이제 충렬왕과의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충렬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누구다? 충선왕이에요. 꾸짖지. 충선왕은 고려 최초의 혼혈 왕자예요. 무슨 왕자라고요? 반은 고려인, 반은 몽골인. 예. 자, 근데 이 충선왕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벌써 좀 범상치가 않았는데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도 막 그 자기한테 이렇게 뭐랄까 아첨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빼다가 자기가 벌을 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사냥 다니는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직접 가서 사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기 엄마 제국대장공주 두고 다른 여자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치 왕비편이면서 되게 바른 말을 어렸을 때 잘했던 아들이면서 왕자가 충선왕이에요. 네. 자, 그런 충선왕인데 앞에 그러면 충선하는 할아버지가 특별한 거지. 그렇죠. 와, 쿠빌라이의 외손자죠. 그리고 충선왕은 이제 저 원나라 가가지고 그 쿠빌라이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배운 거라든지 할 얘기들을 잘해요. 자, 어린 아이가 또박또박 배운 거나 이런 것들 얘기 잘하고 이러면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예쁘겠죠? 그래서 쿠빌라이가 아주 예뻐했다는 거예요, 충선왕은. 자, 근데 문제는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절대 권력자죠. 그 절대 권력자가 예뻐한다는 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프라임 그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특혜고. 자, 그래서 어린 충선왕이 그런 것들을 좀 믿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콧대가 어땠을까요?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아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사냥 다니고 하는 걸 비판하다가 자, 원나라 갔다 와가지고는 아주 직접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 지금 백성들 가난하고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한테 훈수를 주는 거예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기분이 많이 나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충렬왕이 선위를 해요, 선위. 선위가 뭘까요? 왕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미리 살아있는데 줘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은퇴를 한다. 그죠? 그러면은 왕이 은퇴를 하면 뭐가 될까요? 보통 죽으면서 은퇴하죠. 죽었, 근데 죽지 않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왕이 은퇴하면 뭐가 될까요? 죽어야 왕의 아버지인데, 자, 그, 동양에서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효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왕이 살아생전에 은퇴하면 상왕이 돼요. 뭐가 된다고? 왕 위의 왕이라 그래서 높은 왕이라 상왕이라고. 그래요. 자, 충렬왕이 상왕이 된 다음에 원나라로 가요. 중국으로 가버린다고. 자,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이 충선왕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됐죠. 고려 왕으로서. 근데 왕 되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빠 입을 벌려서. 자기 아빠가 엄마 냅두고 만났던 여자들 있죠? 소리야.
감옥에 가두거나 특히 아빠가 엄마 멀리하고 예뻐했던 여자, 비교할 데 없이 예쁘다고 했던 무비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를 죽인다고. 그리고는 아, 아빠가 평소에 정치할 때 그 데리고 다녔던 사람도 있었겠죠. 아빠가 임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로 다 꽉 채운단 말이에요. 자, 보통 그쵸,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충녀랑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살인의 말대로 아주 보기가 싫었겠죠. 자, 여기서부터 충녀랑 충선왕 아버지 아들 간에 갈등의 골이 생기게 된다. 자, 그러다가 그 충선왕이 뭐 사리몬이라는 정치기구도 만들고 나름 개혁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원나라에서 보기에 저 어린 놈이 저거 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아빠도 살아있는데. 야, 너 안 되겠어. 자, 왕 된 지 6개월 만에 충선왕한테 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왕의 도장 옥새죠. 네, 어보라고도 하는데 그 옥새를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러났던 아빠 충렬왕 있죠? 그 아빠한테 충렬왕을, 그러니까 옥새를 뺏어다가 아빠한테 준다고. 왕대. 그쵸? 그 원나라 가 있던 아빠 충렬왕이 다시 고려로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충렬왕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말? 아들이 임명했던 사람들, 아들이 임명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번에는 감옥에 가 있던 자기 사람들 있죠? 다시 자기 사람들 다 임명한다. 그쵸? 그 여자들도 다시 다 이렇게 감옥에서 꺼내거나 한 거죠. 루비는 이미 죽었고. 자, 이래서 충렬왕과 충선왕은 아버지랑 아들 사이인데 너희 아버지랑 다 사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갈등이 어땠다? 아주 아주 심했다. 네. 권력 앞에 잠잠했어. 자, 그러다가 자, 충선왕이 아까 원나라로 불려갔다 그랬죠? 선생님 봐봐. 불려갔다 그랬죠? 자, 불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충렬왕이 고려로 돌아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왕자리를 원나라가 원하면 마음대로 막 교체를 해버리죠. 그죠? 권력의 중심은 고려에 있어요, 원나라에 있어요. 충렬왕이 원나라를 또 가요. 고려를 비워놓고. 그리고는 충선왕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충렬왕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끼리 또 서로 치고받고 물어뜯고 싸워요. 원나라 황실의 예쁨을 받아야지 고려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참. 자, 그렇게 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원나라 안에서 황제 계승할 때 그 황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는데 충선왕이 줄을 잘 서요. 권력 다툼에서 이긴 쪽에 줄을 서가지고 충선왕이 그 원나라 황제의 예쁨을 잔뜩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제 충선왕이 또 이제 원나라의 예쁨을 받으면서 고려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왕이 돼요. 자, 아무튼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했냐면 이거 속된 말로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막장이죠, 막장. 자, 고려라는 나라의 왕이나 왕권을 고려 왕이 결정을 못하고 지금 원나라의 예쁨 받는 왕들이 막 왕되고 황제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요 시기 때 정치가 굉장히 어렵고 좋지 않았다. 원나라에 휘둘렸다는 거. 자, 이게 뒤를 이은 충수광, 충선왕, 충수광 때도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충수광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충혜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충혜왕. 너희 조선시대 연산군이라는 임금 들어봤어요? 네, 폭군 중에 폭군이죠. 자기 말 안 듣는 신하들 막 무참히 살해하고 막 했던 조선에 연산군이 있다면 고려에는 누가 있다? 충혜왕이 있어요. 충혜왕. 자, 네 글자로 요약을 할게요. 충혜왕은 황음, 무도. 황음이 뭘까? 황음.
술. 황이 거칠다는 뜻이에요. 음은 뭘까? 술 아니야. 야. 여자예요, 여자. 건지요. 음란하다, 음란하다. 이 충혜왕이 건드린 여자가 일단 자기 아버지 충수광의 부인들,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법적인 엄마들이죠. 새엄마들이지. 예. 아빠 죽은 다음에 새엄마들. 새엄마 중에 하나 경화공주라는 몽골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들이죠. 근데 충수광이 어린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났단 말이에요. 경화공주란 여자가 그 예, 이 충수광의 부인이었어요. 충혜왕 입장에서는 엄마죠. 근데 이제 술자리 만든 다음에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이제 뭘 말하기 전에 안 드시고. 네, 만취시킨 다음에 경화공주를 데려가서 네, 이렇게 나쁜 짓을 하죠. 네. 그것도 저항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부하들한테 양손을 잡으라 그래요. 자기 그래도 법적인 엄마인데 양손을 부하들이 잡게 한 다음에 그 어른 돼서 알 만한 얘기들을 하죠. 이제 나쁜 짓을 해요. 자기 엄마를 그런 거예요. 막장이죠, 막장. 너무나 자, 그리고 요 무렵에 고려에서, 선생님 봐봐. 원나라에서는 고려에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도 가져갔는데, 특히 그 원나라 사람들이 고려에서 많이 가져간 게 여자를 많이 데려갔어요. 고려 여인들이 예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고려 여인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고려에서 원나라의 조공으로 바친 여자들을 공녀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공녀. 이때 원나라에 끌려갔던 공녀 중에 기씨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씨 여인이 굉장히 처신도 잘하고, 뭐랄까 좀 싹싹하고 야무졌어요. 얼굴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훗날 원나라 황제가 되는 황태자 눈에 들어요. 그리고 그 황태자의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기씨 여인이 황후가 되는데 이 여인이 누구다? 기황후다. 누구라고요? 기황후. 고려 여인이면서 원나라에 가가지고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된 여자예요. 네. 어? 이게 무슨 자, 기황후의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됐으니까 완전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된 거 아니에요. 기황후의 오빠가 기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철이 자기 여동생 믿고 진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막 권력을 막 휘두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동생이 매실 때리면은 자, 충혜왕이 봐봐. 너무 막장짓거리를 하니까 이 기철을 비롯해서 당시 그 원나라랑 연관이 있던 신하들이 충혜왕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 원나라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서 충혜왕은 어떻게 된다? 끌어내려져요.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가 충혜왕을 불러들여가지고 왕자리에서 폐위된단 말이에요. 자, 왕을 끌어내린 최고 권력자 누구라고요? 기황후의 오빠? 기철. 자, 충혜왕이 왕자리에서 폐위된 다음에 자, 다음 왕으로 누굴 정할 건지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충혜왕의 동생이었던 왕전 그리고 충혜왕의 아들이었던 왕흔 또 다른 아들 왕저 셋이 있었어요. 왕전은 이 당시에 19살, 왕흔은 8살. 자, 왕전은 4살. 자, 누가 왕이 됐을까요? 네, 왕흔이 왕이 되죠. 자, 이 사람이 충무광 8살에 왕이 됐어요. 자, 근데 충무광 충정왕 때는 왕들이 너무 어리기도 어렸고, 뭐 이렇다 할 큰 어떤 일들을 시도를 못 해보다가, 자, 고려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 당시 일본은 최고 지배자가
그당 정치 권력은 쇼군에게 있었지만 상징적인 최고 권력자는 천황이죠. 요 당시 일본에 천황이 두 명 있었어요. 이 시기를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뭐라고요? 남북조 시대. 중국에도 남북조 시대가 있지만 일본도 14세기 말에 천황이 두 명이었던 남쪽의 조정, 북쪽의 조정이 있었던 무슨 시대가 있었다? 남북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혼란하다 보니까 일본 그 큰 나라 해안가 이런 데가 잘 경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겠죠? 그래서 일본 그 해안가에서 배를 타고 조선이나 중국 바다까지 막 와가지고 노략질을 해가던 무리도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키가 작다고 해서 왜라고 불렸죠. 그 조선이나 혹은 저 한반도라든지 중국에 와가지고 노략질하는 일본인 무리들을 왜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왜구. 요 춘모광, 춘정왕 어린 왕들이 즉위에 재위하고 있을 때 고려사에도 기록에 나오는데 왜구들의 침략이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그림으로 가볼게요. 네. 자, 아까 여기 그 원간섭기 때 얘기 나왔었는데 이성, 육부라는 우리 관청, 중서문화성, 상사성 같은 이성의 그런 관청이 자, 부가 두 개에서 몇 개로 줄었죠? 첨의부 하나로 줄었죠. 자, 원나라에 의해서 부서가 한 개로 줄어들고 여섯 개 부서가 몇 개로 줄었어요. 지금 네 개로 줄어든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의 관제가 다운그레이드 됐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충혜왕 때 공녀로 끌려갔다가 출세하게 된 황태자랑 결혼해가지고 황후까지 올라간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기황후라는 여인이었죠. 이 기황후의 오빠가 누구라 그랬죠? 기철이라 그랬죠. 그쵸? 은기여행. 자,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가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죠. 자, 이런 가운데, 자, 우리 역사도 저 원나라 못지않, 저 지금 원나라가 저 야만족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역사만큼은 저 몽골놈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오래됐어. 우리 중국 못지않게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이 있을 때부터 우리도 역사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련이라는 스님이 역사책을 하나 써요. 그 책이 뭐다? 삼국 유사다. 삼국 유사에서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그쵸. 단군 왕검. 그 단군 왕검이 예, 저 환웅과 웅녀의 아들이었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였죠?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이 삼국 유사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유사할 때 이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역사할 때 사자예요? 무슨 사자예요, 이거? 이게 일사자죠. 이야기를 뜻하는 사자란 말이에요. 자, 삼국 유사는 그 불교적인 이련이 스님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막 괴상망측하고 희한한 이야기들을 모두 써놓은 그런 책이, 이야기책이 삼국 유사다.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네, 어떤 자주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가 저 고조선,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됐다고, 네, 상상해서 쓴 책이다. 자, 그리고 요 무렵, 뭐야, 14세기 말에 충무광, 충정왕 같이 어린 왕들이 즉위하고 있을 요 시기에 이제 일본 정치 상황이 어지러웠다 그랬죠. 그때 일본에서 배를 타고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했던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왜구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고려 우왕 때, 우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우왕 때 1년 동안 왜구가 133번을 쳐들어왔다 그래요. 자, 1년 동안 몇 번 쳐들어왔다고요? 133번 쳐들어왔으면 거의
한 며칠에 한 번꼴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쵸? 3일에 한 번, 3일도 안 돼서 한 번씩 쳐들어온 거죠. 그래, 쳐들어오면 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해안가에 있는 이제 곧 약탈해가지고 뺏을 것들 다 뺏어가고 사람들 막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자들 보면은 안 좋은 짓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왜구들이 고려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 요 무렵에는 중국에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원나라였죠. 이 원나라가 점점 힘이 빠져가던 시기였어요. 자,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나라죠. 누가 세운 나라라고? 몽골. 자, 처음에 대제국을 건설할 때는 막 뭐 거리낄 것 없이 팽창해 나갔는데 문제는 원나라는 공격해서 쳐들어가서 막 지배하고 부셔버릴 줄 알았지 다스리거나 잘 운영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죠. 자, 그래서 우리 세계사 배운 친구들은 들었을 텐데 원나라 명나라 우리 배웠죠. 자, 원나라가 그 자, 쿠빌라이 때 이제 딱 중국을 지배한 이래로 한 100년 정도 중국을 더 다스리기, 더 지배하긴 하는데, 막 사치를 많이 부리고 세금을 많이 걷었다 그랬죠. 맞아요. 세금을 거두다가 어떤 지역에서는 50년치 세금을 미리 땡겨가지고 걷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그 중국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지배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한족들, 중국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게 한족이죠? 그 한족의 주원장이라는 리더가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명나라였죠. 명나라가 양쯔강 이남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원나라를 북쪽으로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요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불렀어요? 원명 교체기. 원명 교체기. 자, 이때 이 명나라를 건국했던 리더가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주원장은 아주 가난한 스님 출신, 그 농민 출신이었죠. 너무 가난하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스님이 됐죠. 자, 스님이 됐다가 막 또 죽을 위기 막 이런 것들을 겪어서 결국은 당시 그 강남을 휩쓸고 있던 붉은 수건을 두른 산적. 무슨 산적이죠? 이 홍건적에 가담하기도 했던 게 주원장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주원장이 홍건적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명나라를 건국하고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 홍건적들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사악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원나라만 몰아낸 게 아니라 이 위로 고려로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홍건적들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고려는 위에서는 홍건적의 침략, 아래에서는 뭐 누구의 침략? 외구의 침략으로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죠. 그리고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뭐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뭐 좀 피난 가기도 하고 조금 잠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 부자들이죠. 고생 안 해요. 누가 고생할까요? 그 병사들이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전쟁에 동원되고 막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고 뺏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다. 이게 고려 말의 상황이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고려에 이제 원나라에서 자랐다가 고려로 귀국한 인물이 있어요. 아,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봐봐. 자, 충해왕의 아들 둘, 충무광, 충정왕이란 두 아들이 8살, 뭐, 8살 이럴 때 왕이 돼가지고 금방 죽거나 혹은 이제 쫓겨나요. 원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원나라 안에서 막 홍건적이 지금 중국을 휩쓸고 있고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고려가 자기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이 어린 왕들로는 그게 어렵다고 봤어요, 원나라가. 그래서 조금 그 원나라에서도 평판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좀 능력이 있는 인물 하나를 고려로 귀국시킨 다음에 왕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19살에 누구? 왕전이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고려의 31대 왕 누구다? 공민왕이다. 자, 공민왕이 제위했을 이제 원나라에서 고려로 돌아와서 왕이 됐을 무렵의 상황을 쭉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원기현 교지. 그래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혼란의 시기였죠. 그 명나라가 처음에는 산적들이었다 그랬죠. 도적들. 붉은 수건을 두른 무슨 적? 홍건적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홍건적들이 원나라만 몰아낸 게 아니라 고려로 또 들어와가지고 고려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은 어땠어요? 남북조식이었죠. 천황이 2명 있는. 자, 그래서 일본 그 조정이 어지러우니까 왜구들이 막 바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반도라든지 중국을 노략질해 갔다 그랬죠. 그래서 고려는 남쪽에서는 왜구들 침략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죠. 133번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1년에. 자,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 귀국해가지고 왕이 된 인물이 누구다? 공민왕이었어.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